안녕하십니까, 곰스 게러지입니다. 자, 오늘 촬영할 차량은 드디어 왔네요. 이거 오려고 했었던 차인데 몇 번을 캔슬당하고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못 찍다가 이제서야 이제 겨우 찍게 됐어요. 요건 아반떼 N이고요.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차 깔 게 뭐가 있어요. 나는 이 차 깔 게 없다고 생각을 해. 뭐 내구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좋긴 한데 뭐 그런 거는 국산차들 대부분 다 평균적인 거고 정말 잘 만들었어.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사고 싶은데 너무 작아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고, 공도에서 보면은 소리 빼고, 소리 나 이제 그거 하나 좀 싫다. 팝콘 팝콘 소리 너무 싫어.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. 나 이거 팝콘 지우고 싶다는 차주들은 많이 봤는데 정작 지우기 성공한 차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 정도로 팝콘을 싫어해도 탈 수밖에 없는 차야. 이 차는 진짜 잘 나가잖아요. 고속도로에서 피해야 되는 차. 고속차들 M 타시는 분들, AMG 타시는 분들은 약간 기피 대상이더라고. 왜냐면은 아반떼인데 내가 얘랑 달려봤자 이겨도 손해, 져도 손해야. 지면 개 손해고. 그러니까 대부분 다 피하고, 아니면은 같이 노시는 분도 있으면 같이 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순정 상태에서도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서 인제나 이런 데서 보이는 차들 절반이 베렌이었고, 이제 아엔 나오면서 베렌 반 아엔 반이 돼버렸어요. 그 정도로 정말 코너 타는데 정말 재밌는 차량이라 저는 이 차량 너무 좋아하는 차량이고, 특히 이제 20대, 30대 분들이 정말 가장 선호하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펑카 중에 최고, 국산차 펑카 중에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제가 이거 찍게 된 계기는,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차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엔진오일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스스로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. 그런데 그 와중에 가끔씩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,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것도 주의사항 한 번씩 안내해드리고자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이제 엔진오일을 교환할 건데, 오일 교환하기 전에 공구 소개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자, 이제 공구 소개를 해드릴 건데, 자, 먼저 오일 필터는 우리나라 그 2.0 깡통 필터가 들어가고요. 에어 필터는 순정 필터를 준비를 했어요. OEM이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재고가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순정으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라쳇 렌치, 그리고 토크 렌치 연장대 하나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필터 전용으로 79P-15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15각으로 돼 있는 요 필터 렌치가 있어요. 요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은 뭐 한 2, 3만 원인가? 만 원짜리도 있었나?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구매하셔도 되고, 그리고 이제 17mm 소켓이 필요해요. 요거는 이제 오일 드레인 볼트 풀고 조일 때 쓰는 그런 소켓입니다.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, 이제 오일을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제 오일을 교환을 할 건데, 오일 교환하는 순서는 에어 클리너 교체하고, 차 띄어서 폐유 제거하고, 석션해서 잔유 제거하고, 오일 필터 교체하고, 마지막에 오일을 주입하는 그 순서대로 할 거고요. 먼저 에어 클리너를 교환을 할 건데, 이 차량은 순정으로 되어 있네요. 보통 이제 아이엔 타시는 분들이 순정으로 나오는 오픈 흡기가 있죠.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순정. 보시면 여기 클립이 두 개가 있어요. 요 클램프 두 개만 위로 올리시고, 이쪽은 뒤로 당기시면은 열립니다. 이렇게 열려서 들면 돼요. 그냥 요 뒤에 부분은 이렇게 후크로 걸리게 돼 있어서 요거를 당기시면 바로 빠집니다. 그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렇게 에어 클리너가 더럽게 한번 달리셨네. 자, 이렇게 에어 클리너가 나오고, 요거는 새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. 타이어 똥이 박혀 있어. 얼마나 똥꼬를 딴 거야? 자, 이렇게 에어 클리너 요 모양으로 끼워주시고, 요 뒤에 후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넣고 내리시면 돼요. 내리면 이렇게 딱 맞거든요. 딱 맞은 상태에서 걸고, 여기도 걸고, 끝! 간단하죠? 자, 이렇게 에어 클리너 교체하시고, 이제 차 띄어서 폐유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제 차를 띄어서 먼저 폐유를 제거해 볼 건데, 여기 오일팬이 이렇게 있고 드레인 볼트는 여기 있어요. 요거를 17mm 복스알로 풀어주시면 됩니다. 17mm 복스알로 땅 때리시면은 편하게 풀려요. 안 편하네. 가끔 야마가 살짝 이렇게 찡긴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계속 풀어주세요.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렇게 안 풀리면은 이때는 손으로 돌아가거든요. 손에 안 묻게 싹 빼주시면 돼요. 색깔이 아주 잘못됐네. 갔네. 이런 차는 어쩔 수 없어요. 아반떼 N 베렌에서 오일을 뺐을 때 깨끗한 오일이 나온다. 그거는 이 차를 타시면 안 돼요. 맞잖아. 이렇게 만들어야지 약간 보람있게, 요번에도 좀 재밌게 잘 탔구나.
그 느낌 받고 이제 오일을 갈아야 이제 또 새 거 들어갔으니까 또 타야지. 자,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석션 물려가지고 잔유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잔유를 제거하면서 오일 필터를 제거해 볼 건데,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거 오일 필터 렌치를 라켓 렌치에 연결해서 밑에 대고 풀러 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풀어 놓고 손으로 돌리면서 빼세요. 그러면 쭉 하고 나올 거예요. 어느 정도 다 흘렀으면은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빼주세요. 자, 이제 오일 필터를 새 거를 끼울 건데, 비닐을 그냥 가운데 뚝 눌러주시면 빠져요. 이렇게 그냥 끼우면 안 되고, 항상 저희는 오일을 안에다가 넣어서 드라이 스타트를 시간을 단축시킬 거예요. 오일 없는 상태에서 시동 안 걸리게 미리 넣어 놓는 거예요, 오일을. 그래서 빨리 순환시킬 수 있게끔 필터 안에다가 오일을 천천히 넣어주세요. 천천히. 너무 빠르게 넣으면은 금방 오버가 돼 버려서,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흡수시키고, 이 안에 종이 필터가 들어있어서 그 종이들이 흡수하는 거예요. 쭉쭉쭉 내려갈 거예요. 이렇게 해놓고, 이거 이제 오링 부분에도 묻혀야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. 이렇게 바짝바짝 묻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할 거예요. 자, 이제 오일 필터를 조립을 할 건데, 조립하기 전에 이런 뭐 아무 걸레 같은 걸로, 깨끗한 걸로 이렇게 오일 필터 빠져있는 이 부분을 한번 닦아주세요.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닦아놓고 깨끗한 상태에서 오일 필터를 바로 꽂아서 이렇게 돌려주세요. 삐뚤어 돌리면은 야마 나가면은 사고예요. 그러니까 잘 껴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. 다시 이제 오일 필터 렌치를 이용해서 토크 렌치를 해서 조립을 할 건데, 요 토크 값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Nm 정도로 살살 돌릴 거예요. 이렇게 20Nm 맞춰놓고 물어서 딸칵 끝. 자,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. 조립하고 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오일 묻힌 것들이 좀 흘러 내려와요. 한번 닦아주세요. 이거 안 닦고 그냥 조립하면은 이제 여기서 오일이 한두 방울 떨어지면 주차해 놨다가 오일이 떨어지네? 누유 생겼다.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닦아주시면 되고요. 그 자리에 떨어진다고 해도 누유가 아니라 내가 묻혀놓은 오일이 또 흘렀구나, 불안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닦아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. 됐고, 이제 잔유 제거 끝났으니까 드레인 볼트를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. 드레인 볼트 잘 닦아서 이렇게 손으로, 아까 뺄 때 힘들게 뺐죠. 들어갈 때도 똑같이 힘들게 들어갈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들게 들어가면 더 삐뚤어진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, 아까도 한 요 정도까지는 쉽게 풀렸으니까 이렇게 힘으로 해주시고, 이렇게 돌려서 17mm 복사알로 돌려서 잠가 주실 겁니다. 토크는요 40Nm 이렇게 조립해 놓고, 제가 토크를 안 잠갔어요. 토크를 안 맞춰 놓고 그냥 잠근 거라서 이렇게 40Nm 맞춰서 딸칵 이렇게 하시면은 조립이 끝납니다. 자, 이제 밑에서 하는 건 끝났고, 차 내려서 오일을 한번 주입해 보겠습니다. 이 차량의 오일 제원은 5.2L예요. 그래서 일단은 5L를 한번 넣어보고 지켜보겠습니다. 사실 이 아엔이나 베렌 같은 고성능 차량에는 저렴한 오일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. 이 정도만 넣어도 돼 하면서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 그런 오일 넣으면은 제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. 오일 뭐 온도 막 오버히트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문제 생기기도 하고 한데,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일을 넣더라고요. 자, 5L를 넣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깨끗해서 잘 안 보일 텐데 풀선에 맞춰져 있어요. 요거는 오일을 순환시키고 나면은 조금 더 들어가겠죠.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. 시동을 자, 이렇게 오일 순환시키고 유온 올려놓고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,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한 80%? 이 정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. 여기 지금 살짝 오일이 안 찬 부분이 있죠. 공기처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. 이게 지금 80% 정도 올라온 거라, 그럼 제원대로 5.2L 딱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100%까지 채워지는데, 이제 100%를 채울지, 이거는 이제 차주들 성향이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50% 채우시는 분들도 있고
뭐 스플리터나 이런 드래그 하시는 분들은 100%까지 채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100%를 채워 드릴게요. 100%를 채우려면은 100mm, 200mm 이렇게 이만큼만 넣어주시면은 100%찰 겁니다. 보시면은 100%까지 안 됐어요. 90%. 네,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고 엔진 오일 교환 작업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마지막으로 캡 덮어서 따다닥 하면은 오일 교환이 끝납니다. 자, 이렇게 오일 작업은 끝났고 이제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일 교환 주기를 제 마음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세팅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동을 거세요. 먼저. 이 차량은 요 이제 센터 패시아 요 부분에서 할 건데 처음에 시동 걸면 여기 뜨죠. 이 상태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. 설정 들어가서 차량 요거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편의라고 있어요. 요 편의 부분을 누르시면은 서비스 시기 알림 요 가운데 거 요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. 알림 사용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세팅 여기서 키로수 세팅할 수가 있고 뒤로 가면은 알림 기간도 뭐 6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원하시는 계열수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세팅해 놓고 이제 오일 갈고 초기화 버튼 요거 누르시면은 이거 거리와 기간을 초기화하시겠습니까? 예, 누르시면은 이게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. 고성능 차들은 조금 이제 한마디로 좀 쏘죠. 조절 차시잖아요. 그만큼 이 RPM도 많이 쓰고 뭐 가다사다도 많이 하고 하면 유온도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니까 오일 교환 주기를 짧게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 제 차 오일 교환 주기는 3000km예요. 진짜로 3000km를 안 지키잖아요. 나중에 오일이 젤리화가 돼서 나와요. 요번에 제가 시기를 조금 놓쳤더니만은 약간 그 젤리화 될 조짐이 보이면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젤리화가 넘어서면은 엔진이 이제 뻗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딥스틱 빼면은 오일 색깔이 보이잖아요. 그거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일반 차들처럼 10,000km 타고 교체한다? 절대 안 돼요. 그러면은 진짜 그 차는 엔진 진짜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쏘시는 분들은 엔진을 교환 주기를 어떤 차든 아이엔이든 베렌이든 뭐 카마로든 머스탱이든 뭐 C63이든 뭐든 다 그런 차들 고성능 차들 많이 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교환을 해주세요. 그래야 엔진이 조금 이제 신선한 상태로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반떼 N 엔진오일 교환하는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되게 간단하죠. 진짜 간단하고 다 열려 있어요.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손이 갈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 차는 모르겠어요. 베렌 같은 경우에 에이드로 이제 그 스플리터를 달게 되면은 스플리터가 되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언더커버 방식으로 안쪽까지 다 덮여 있어가지고 오일 필터랑 이제 오일 빼는 구멍이 따로 있어서 그 구멍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차량들도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튜닝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언더커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방식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주의할 사항은 하나예요. 다른 건 없고 토크렌치 잘 쓰는 거. 정비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일 필터 이거 세게 조여야 안 빠져 하면서 막 있는 거 조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조이시잖아요. 나중에 안 풀려. 바이스 갖다 물려가지고 제끼기도 하고 드라이버 갖다가 완전 구멍 다 관통시켜가지고 제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토크렌치 쓰는 거 그것만 잘해주셔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.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보통 셀프도 많이 하세요. 물론 튜닝샵 가셔가지고 튜닝샵에다 맡기시는 분들도 많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셀프로 도전을 해볼 만은 해요. 간단하니까 셀프 정비소 가시든 뭐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다키를 올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볼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오일을 넣느냐에 따라서 차 성능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. 뭐 초반 가속용도 있고 뭐 후발용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뭐 이런 거 설명 듣고 싶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곰수기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